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혁신을 적용하고 구현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적용하는 단계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한지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의 전략과 구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함께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부터 구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요즘 기업들 만나보면 다 디지털 혁신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디지털 혁신을 굉장히 많은 컨설팅 회사와 여러 리서치 기관들이 이것이 디지털 혁신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한다. 이걸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T컨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경영상의 변화를 전제를 하고 그것을 대응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디지털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IDC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 등을 만들어서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얘네들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그리고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들을 디지털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디지털 혁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환경을 혁신하고요. 그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그런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T 환경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한다라고 해서 예전에 DW라든지 ERP와 같이 어떤 특정 솔루션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우리 회사는 디지털 혁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비전, 그리고 그 경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IT 환경, 그리고 그런 경영 가치와 IT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ERP나 DW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산화의 단계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혁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네. 나아간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델과 그리고 인텔이 전 세계에 4,600명의 비즈니스 리더분들과 함께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네.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레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 좀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맨 초기 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디지털 팔로워스는
우리도 이제부터 디지털 혁신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몇 개의 시스템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방향성을 수립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이밸류에이터라고 하는 회사는 드디어 이제 디지털 혁신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를 일부 이루어낸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어댑터로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창출해냈고,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히 내재화돼서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로서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디지털 리더로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선도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디지털과, 즉 IT와 그리고 비즈니스가 분리되지 않고 그 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내재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뭐 예를 들자면 AWS라든가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6년과 18년의 그래프에 보면 그 디지털 리더라는 그룹의 회사들은 여전히 5%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지만, 현재 디지털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은 극소수죠. 다만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 2021년이 되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포션 15%, 9%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기업들 사실 어댑터를 넘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부분의 디지털 리더 회사들은 그 회사가 제품으로서 하드웨어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품과 연계된 솔루션들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GE라든가 보시라든가 하는 회사들은 여러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팜과 동시에 그 부품을 운영할 수 있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AR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더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와 IT가 동시에 서비스화되어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합니다. IDC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전체 기업의 약 50% 정도가 우리는 디지털화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202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50%나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네. 80% 정도가 2021년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클라우드 펑션에서 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95% 이상이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가 컨테이너에서 디플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수치여서 사실 우리하고는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2021년이 됐을 때 저 정도 수준으로 디지털 혁신 단계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한국은 아직 좀 느리지만 저희가 과거의 역사를 보다시피 한번 시작하면 좀 빨리 그렇죠. 또 네,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기업들 디지털 혁신을 원하지만 사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는 많이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이 있죠. 네, 크게 저희가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널 프릭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각 기업의 조직들이 기존의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과 IT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일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뷰로 보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해야만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디지털 혁신을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역시 커먼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일로된 조직들이 서로 다른 뷰로 디지털 혁신을 보다 보니 같은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지만 서로 가서 보는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인터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뭐 IBM이나 엑센추어나 뭐 에티커니 같은 벤더들이 이것이 디지털 혁신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게 회사와 전략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분석된 데이터들이 서로 각각 존재하게 되고 다른 형태의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회사의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냐면 빅피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것이죠. 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가 예. 되는 거죠. 그럼 기업들, 오늘 이제 웨비나를 보고 계신 기업들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를 하나씩 더 짚어보면 그런 사일로화된 조직을 타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된 의식으로 회사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을 봐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디지털 혁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동일한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동일한 언어 속에서 분명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들을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공유돼야 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서로 캡처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추진의 원동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델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되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네. 그런 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IT 기술이잖아요. IT 환경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은 역시 그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기술을 디지털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델에서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혁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기 위한, 돌아가기 위한 IT 인프라에 대한 혁신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IT 인프라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혁신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거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또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있으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디지털화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항상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AI, AR,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혁신에 포함이 되겠고 그런 것들은 역시 데이터 센터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멀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최근에 보면 우리 모두 다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쓰고 있죠. 네. 스마트폰, PC 또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가상화 장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워크플레이스도 모두 혁신을 일으켜서 그런 새로운 컴퓨팅 환경, 새로운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하는 쉐어링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IT 혁신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IT 혁신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델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혁신의 추진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 비즈니스와 IT가 서로 연계되는 강력한 비전 그것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비전들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서비스, 조직, 그리고 조직에 대한 역량 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 회사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런 모델들이 잘 돌아갈 것인가 하는 프루프 오브 컨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네. 그런 단계를 통해서 정말로 디지털 혁신이 우리 회사의 정확한 방향성이다 라는 걸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서비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그런 디지털 혁신의 구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단계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비저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과거의 경우에 비즈니스에서 IT에 어떤 오더를 주시고 그럼 IT는 그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현하고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같은 혁신의 방향을 IT와 비즈니스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IT와 비즈니스의 긴밀한 협조와 그리고 비저닝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IT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IT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서로 매우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중간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네. 서로 직접적으로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뭐 CDO라고 하는 네. 치프 디지털 오피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생기고 그런 오피스 조직들, 그런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IT와 비즈니스 사이에서 서로 간의 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최근에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제조사라든가 이런 그렇죠. 곳에 CDO라는 새로운 자리가 생겼고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략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전략은 이제 현재를 분석하는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투비를 모델링하는 그런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우리 회사의 ITA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링이 또 오른쪽에 투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as is에서 투비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과정들이 비전과 프린서플로 보이게 되고요. 네. 또 그런 비전과 프린서플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부딪혀 있는 장애 요소들, 장벽들이 이슈로서 왼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을 이루었을 경우에 실제로 기업이 파이낸셜리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밸류가 어떤 베너핏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른쪽 아래에 명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경영진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죠. 그런 분야겠죠. 네, 베네핏이 어떤 것인가.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ACM이라고 하는 회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인데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비저닝을 하면서 만들었던 도표고요. 이 장표가 크게 전지를 한 장에서 거기에 계시는 CEO 방에 이렇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as is 쪽은 비즈니스와 어플리케이션과 그런 것들의 그리고 실제 그것들의 인프라와 연관관계들이 모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장표 뒤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as is 비즈니스와 보시기에도 복잡한 이런 비즈니스를 투비와 같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화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고 네, 지금 보기에도 저 화면만 봐도 되게 복잡한데 네. 투비로 가니까 정말 단순화된 많이 것 같아요. 단순화됐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단순화된 시스템들로 구축을 하는 걸로 목표로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오른쪽에 저희가 표현을 드렸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간에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을 다 해결해 가면 결국 as is가 투비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투비가 되는 과정에서 투비를 이루었을 때 저희 이 CEO나 또는 CDO 분들이 우리 회사는 어떤 파이낸셜리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또 서비스는 어떤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들을 새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른쪽 아래 베네핏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한 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디지털 혁신을 위한 IT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 관심 많은데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디지털 혁신은 IT 인프라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IT 인프라를 얘기하면 모두들 멀티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죠.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리스 서비스라고 부르고 네. 또 심리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시 심리스가 심리스 끊기지 않는. 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마이크 대 회장님께서 저희 자주 좋아하시는 용어입니다만 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런 봉제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스 서비스, 심리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봉제선과 같은 연결된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넘어가거나 또는 돌아오거나 또는 그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끊김없이 계속적으로 운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운영 환경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솔루션과 함께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두 가지의 큰 클라우드의 방향성에서 서로 간에 솔루션이 넘어가거나 또는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네. 자연스럽게 저 엔드 유저 쪽에서는 나의 서비스가 퍼블릭에 있는지 프라이빗에 있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VM웨어뿐만 아니라 네. 모든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되게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면서 또 그쪽에 종속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인프라를 갖게 되면 어쨌든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해진다는 거네요. 네. 뭐 조금만 예를 좀 들어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AWS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AWS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굉장히 곤란한 네. 역할을 겪고 있어요. 그 최근에 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던 시스템들을 프라이빗으로 구축을 다시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심리스하게 딱 넘어오지 않고 새로 재구축을 하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는 그런 과정 없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퍼블릭으로 보내고 프라이빗으로 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데이터 처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와 IoT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AI 서비스, 그렇죠. 또 AR, VR, 그리고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시스템들이고 이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베이스는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는 에브리띵즈에 속하는 부분들에서 데이터를 커렉팅해서 그것들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을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널리틱스 온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온디맨드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현이 돼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이 되어야만 하고요. 네. AI 서비스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 환경 또 그렇죠. 변화해야 되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두 바꿨으면 이제 사용자의 환경도 바뀌어야만 하죠.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PC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로 간의 데이터의 호환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용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차이가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 죄송합니다.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어떠한 디바이스든지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그런 저희가 아이폰을 쓰든지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지 또는 PC를 사용하든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가상화 장비들 AR이라든지 VR 장비들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어떻게 샘플로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특정 회사입니다. 네. 국내 회사고요. 네, 이름 밝히기는 어려운, 네, 그렇죠. 아직까지 고객의 허락을 얻지 네. 못했어요. 네. 네, 공개할 수는 없으나 네. 국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존의 시스템들을 저희가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것들을 가상화 시스템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러한 가상화 시스템들을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들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그러한 인프라 위에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실제로 API를 개발을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쭉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 뭐 우리가 현장에 있든 또는 집에서 근무를 하시든 또는 그 현장의 MES 장비에 가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 어떠한 디바이스에든 어떠한 사용자 환경이든 간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두 개의 양쪽을 심리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저희가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인 서비스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라고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화 됐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이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 이미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든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크게 보면 3가지. 그런 서비스를 코스팅하고, 그리고 프라이싱을 어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고객한테, 엔드 유저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보이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다 보면 네. 그런 서비스를 코스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이 그 서비스 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쉽게 사용자도 관리자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들이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카탈로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그렇죠. 이러한 서비스 카탈로그들은 저희가 보면 서비스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먼저 만들어야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전략을 세울 때는 마켓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분석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예를 들면 AWS에는 EC2라고 하는 컴퓨팅 서비스와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 그 외에 뭐 AI 서비스를 하는 API 서비스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퍼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오퍼링들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코스팅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밸리데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밸리데이션들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와 비용들을 창출해내는 것을 서비스 카탈로그로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뉴판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뉴판을 메뉴판을 잘 만들어야 주문이 잘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인프라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역량이 저희 IT의 디지털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디지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IT 조직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운영 조직과 역량이죠. 네. 그래서 서비스의 운영 모델은, IT 서비스의 운영 모델은 저희가 크게 3가지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IT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운영 모델은 첫 번째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 즉 고객이, 엔드 유저가 자기가 원할 때 온디맨드로 언제든지 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요청해서 구현되는 데까지의 과정에 관리자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컴포넌트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우리 엔드 유저분들은 나는 이 시스템에 이러한 장비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지. 네. 그런 분석 서비스를 위해서 나는 서버도 사고 네트워크도 사고 스토리지도 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그렇죠. 식당에 가면 파스타를 주문하지 파스타 면은 뭘로 주시고 소스는 뭘로 주시고 거기에 뭐 치즈는 얼마 뿌려주시고 이렇게 주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정말 IT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모든 서비스의 중심은 우리 서비스 카탈로그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런 운영의 중심은 그 서비스를 얼마나 가용성 있게 운영하느냐는 SLA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운영 모델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 모델을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조직들을 자세히 보시면 서비스를 기준으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운영 프로세스 역시도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실제로 모델링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 구현하고 구축하는 트랜지션 그리고 그런 구축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4개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크게 조직 역시도 그런 프로세스에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조직, 디자인하는 조직,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조직, 그리고 나중에 그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운영 조직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IT 조직과 많이 다르죠. 기존의 IT 조직은 DB,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따로따로 관리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조직들이 전부 수평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조직이 약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게 디지털 혁신의 사실 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저런 조직에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런 조직은 사실 구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잘 계시던 분들이 새로운 조직으로 갔을 때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느냐 또 그리고 나의 롤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랜지션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네. 예.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IT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인프라와 서비스와 운영에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디지털 혁신은 크게 5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진척도 없음, 우리의 과거의 시스템들이죠. 베어메탈 모놀리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과거에 어떤 서버, ERP, 그러면 ERP를 시스템을 하나 사고 거기에 스토리지 사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차세대하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여전히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죠. 네네네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좀 존재합니다만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가상화 인프라죠. 많은 회사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가상화 단계까지는. 네. 그래서 인프라를 가상화하고 실제로 이제 그 가상화된 시스템들 위해서 똑같이 차세대를 좀 하시지만 네,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인프라와 개발 조직을 통합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 조직에서 인프라에서 코드라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 환경들을 코드화하는 이런 퍼실리티들을 통해서 개발 조직에서 실제로 인프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고 통칭 우리가 데브옵스의 초기 단계 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 기업들이 이 단계는 좀 미리 많이 간 기업도 있긴 하지만 예. 아직은 좀 다들 그쵸. 초기 단계이죠. 사실은 이제 일부 회사들이 여기까지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선도하는 이제 제조 회사들은 네. 특정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포탈 회사라든가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까지 많이 와 있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오퍼링이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뭐 DB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컴포넌트 돼가고 구성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가지고 시스템들이 구축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서비스로서의 IT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기반까지 와야 우리가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또는 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의 시작 단계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API 매시업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앞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그 자체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연계해서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거죠. 서비스를 새로운 창출하는 서비스를 거죠. 창출하는 네. 거죠. 그렇게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2단계가 되면 더 이상 그 회사의 비즈니스와 IT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IT 자체가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회사의 어떤 상품으로서 팔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IT 혁신의 단계별 구성 요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각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저희가 네, 엄청 프레임워크를 복잡한데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또 그 제너릭하게는 무엇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2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드만 보면 네. 앞에서 진척도 없은 부분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네, 지금 보고, 그러니까 웨비나 보고 계신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이거 보고 우리는 어느 단계지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계실 그러실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예, 예. 뭐 체크리스트로도 쓰는 것도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나가서도 시스템을 딱 보고 기업에 제일 먼저 가면 물어보시는 게 그죠. 우리는 어디 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기업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네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상화 인프라 단계는 기본적으로 VM 베이스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상화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런타임 환경 부분들은 가장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 인프라 에서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시점. 네,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파스라든지 네. 그리고 그 데브옵스의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데브옵스 부분에서 핫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도 그런 솔루션들을 붐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 수평 확장, 즉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온디맨드로 계속적으로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 용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프라 용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매시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I 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IT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셨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현재 네.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분기 발표 또는 신년 발표 이렇게 하시면은 기업의 CEO께서는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 나아갈 길이고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나가서 봐도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그런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조직은 기존의 조직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도 매우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뷰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해야 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변화하면서 그 조직이 바뀌어져야 되고 역량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IT 쪽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앞서게 되고요. 그렇죠.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는 그럼요. 두려움이 엄청 크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 또 보면 한국에서는 특히 이건 국내 기업의 문제인데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그러면은 다 퍼블릭만 생각합니다. AWS를 써야 클라우드다.
예, 우리 클라우드가요. 이게 네. 마치 우리 디지털 혁신해요라는 그렇죠. 것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AWS를 썼어요. MS를 얼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AWS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AWS가 제공할 수 있는 SLA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는 또 그 SLA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5.9, 6.9의 SLA를 AWS에 요구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서 실제로 현재 모놀리틱에 비해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하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리더십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저닝이라든가 이런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리더십을 이끌어내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회사의 조직이 동일한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대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 기업, 예를 그렇죠. 들어 이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그런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비저닝 수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저닝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델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조직의 역량,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피어 투 피어로 옆에서 같이 트랜지션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구현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피어 인게이지먼트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 그리고 또 선진 사례들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을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쉐어링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들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 기업 내부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훌륭하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역량을 다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굉장히 그럴 어렵죠. 때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네. 얘기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와 같이 하시게 되면 컨설팅 서비스와 그리고 디벨롭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구현 단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서포트 서비스와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조직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버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래요? 네. 네, 몰랐어요. 다시 한번 그쵸. 얘기해 주세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어떤 네, 거죠? 버트스트림이라고 하는 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도 역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런 VM웨어라든지 또는 오픈소스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한 역량들을 저희가 또 제공해드릴 수 있는 에듀케이션 서비스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6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각각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그 어려움 그것들을 알아봤고 인프라를 어떻게 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운영하고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발표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하는데 대부분 클라우드를 사용하나요? 온프라미스에서도 구축한 경험이 있나요? 네, 이런 질문 하셨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디지털 혁신은 마치 모두 클라우드로만 가야 되는 것으로 약간 오인하고 있는데 네.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한 경험도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분도 이제 역시 클라우드 그러면 AWS를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클라우드는 이제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프프레미스를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프프레미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도 클라우드 그러면 AWS를 쓰고 KT 클라우드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클라우드는 꼭
퍼블릭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는 SLA라는 게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사의 기업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것과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델 테크널리스는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잘 맞는다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잘 맞는다면 그렇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시든 또는 퍼블릭으로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시든 간에 두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스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히 그거를 퍼블릭, 온프레미스 나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구현하시든 좋으나 비즈니스 밸류가 좀 더 적합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다 기업의 환경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리케이션별로 클라우드에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었을 때 훨씬 성능이 많이 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그 분류해서 네. 기업에 되게 최적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에서 이야기하는 비저닝이 기존의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수행되고 있었던 IT 컨설팅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특장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이네요. 네. 네. 기존의 IT 컨설팅, 우리 보통 IT 스트래티지 플래닝이라고 해서 ISP 플래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ISP 플래닝의 기준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죠. 메가 프로세스라고 우리 보통 8대 메가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만, 기존의 기업의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IT 시스템으로 잘 만들 것인가가 기존의 IT 컨설팅의 주 안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 디지털 혁신에서의 비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AR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AR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 되고, 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관점들을 통해서 걔네들을 IT 시스템으로 구현할 때 그런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IT 스트래티지 플래닝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스트 밸류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게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에서의 비저닝은 IT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밸류를 새로 만들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가상화와 클라우드는 대세인데요. 예,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디지털 혁신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디지털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AR, VR, 로보틱스, 그리고 AI, 네. 그 외에도 다른 우리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한 SaaS 환경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IT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용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고요. 네, 분석할 양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IT 서비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해서 수용을 해야만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퍼블릭만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프라이빗만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스트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네. 또는 어떤 특정 퍼블릭 회사에 락인 된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그런 비즈니스 밸류가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이펙티브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멀티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앞에서 제가 장표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가장 오른쪽에 있던 베네핏입니다. 네, 맞아요. 네. 경영진도 가장 관심이 가장 많은 관심이 분야죠. 많죠. 네, 네. 그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제가 맨 첫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디지털 혁신을 하는데 왜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뭘 왜 하는지 모르고도 하시는데도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다른 기업이 하니까. 네. 네. 그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 디지털 혁신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공정의 효율성 또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 또 아주 다른 경우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지이나 보시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이나 보시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어떤 제조 물건 발전기라든지 또는 엔진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엔진을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팝니다.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부품만 팔았는데 네.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팔아서 같이 좀 팔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렇죠. 거죠. 밸류에드 하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IoT 기반 솔루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성 자체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좀 더 가볍게 구성 가능한 디지털 혁신의 부분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IT 기반 솔루션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MES라든지 또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인프라를 다 구성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스타트업에 굉장히 유리한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우리 HCI라고 부르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고 거기에 아주 라이트하게 그런 컨테이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소규모로 디지털 혁신을 POC 개념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작게 시작해야 된다면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밸류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고객의 요구라든지 통해서 갑자기 용량이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 디지털 혁신의 굉장히 큰 장점, 스케일 아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시작해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일로화된 조직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비전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를 등에 업는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지금 일입니다. 이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흔적이 엿보이는 그러네요. 질문입니다. 많이 부딪히시는가 봐요. 실제로도 저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제가 이 장표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전의 수립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브레인스토밍과 워크샵입니다. 네. 저희 컨설팅, 델 테크놀로지의 컨설팅의 여러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전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워크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각각의 실제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비전에 녹여내면 그러면 이제 훨씬 참여도가 높아지고 네. 같은 의견을 가지고 본인의 이룰 수 있게 되죠. 아이디어를 그럼요. 구현할 수 있게 네. 되니까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또 이제 또 워크샵 할 때와 워크샵이 끝났을 때가 또 사람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리더십은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CDO라는 새로운 그렇죠. 직함의 이제 그런 리더를 네. 도입하는 그런 것도 되게 큰 중요한 도움이 부분이라고 될 할 수 있습니다. 수 권한을 있을 것 부여하고 같아요. 책임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던 네.
총정리 버전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답을 해주시죠. 크게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혁신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회사의 비전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왜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하는데 왜 해?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래서 회사의 비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는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숨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딱 해결하지 마시고 굉장히 긴 시간을, 긴 호흡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비전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비전이 있는데도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역량과 조직,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와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제가 첫 번째 네, 맨 처음 정의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각 그 기관들이 했던 거를 총정리한 장표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 그 첫 시작할 때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저희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저희가 기업 환경에 기업의 경영관과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밸류를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IT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라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이 부분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한다는 부분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스킬,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디지털 혁신의 정의와 그리고 범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상무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장시간,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그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글로벌하게는 벌써 2021년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와 함께 디지털 혁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